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파이썬 기초교육 첫 번째 시간으로 파이썬 개요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파이썬 개요에서는 왜 사람들이 파이썬을 많이 사용을 하는지, 왜 파이썬이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왜 우리가 파이썬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개발 환경 구축. 개발 환경이라는 거는 IDE라는 용어로도 표현되는데, IDE는 Integrate Development Environment. 그래서 해석을 하면 통합 개발 환경, 인티그레이트 통합, 디벨롭먼트 개발, 인바이러먼트 환경,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 우리가 코딩을 할 때 뭔가를 이제 타이핑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로는 에디터와 컴파일러, 에디터를 컴파일러를 어떻게 설치하고 그리고 그걸 설치를 했으면 어떻게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방법들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가장 각광받는 방법들과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방법들 이런 거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그 데이터들, 즉 다시 말해서 자료들, 그 자료들이 종류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숫자형, 문자형 숫자 문자라고 하니까 좀 쉽게 이해가 와닿으시잖아. 그렇지만 또 논리형이란 거,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에서 논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참과 거짓, 영어로 하면 true, false가 되는데 그런 자료형을 여기서 파이썬에 어떻게 쓰여지는 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숫자형에 대한 코딩 연습, 문자형, 논리형들을 실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숫자형, 문자형 논리들끼리 서로 자료의 타입, 형태들이 왔다 갔다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바꾸는 방법들,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바꾸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10이라는 걸 쓰면 사람은 10을 숫자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컴퓨터 입장에서는 숫자 10이란 것도 있지만 글자로 10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형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두 개를 임의로 왔다 갔다 변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파이썬 개요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프로그램 언어로 코딩을 한다. 코딩을 한다. 그리고 다른 언어로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코딩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프로그램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요거를 굳이 구태여 좀 구분을 짓자면 코딩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일련의 절차, 타이핑을 하는 절차들을 코딩이라고 표현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소스 코드를 작성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겠지만 요즘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에는 우리가 이제 한글이나 워드에서처럼 이렇게 문서에다가 그 글자만 쳐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작업은 아니지만 파워포인트 같은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파워포인트를 작성할 때는 여러분들 글상자에 글자도 집어넣지만은 뭐 그림이라든지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하고 크기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도 작성을 하는 방법들이 많죠. 그래서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코딩을 타이핑만 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도 하고 이제 뭐 UI, GUI 같은 거에서 사이즈도 맞추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다 포함하는 거. 결국은 목적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프로그래밍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코딩한다는 말이 좀 속된 말로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도 있죠. 코딩한다는 게 뭔가 좀 있어 보인다는 표현이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저는 같은 용어를 정리하겠지만 여기서는 소스 코드를 작성한다. 어떤 걸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예를 들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서 마치 우리가 영어를 프랑스어를 독일어를 배우듯이 다양한 종류의 언어 중에서 파이썬 언어를 배워서 코딩을 한다라는 거를 우리는 프로그램을 한다, 코딩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근본적으로 컴퓨터 입장에서 좀 살펴보면 컴퓨터는 얘는 어
모니터가 있고요. 키보드 마우스가 있고 그리고 요 본체에 가면은 우리가 잘 좀 상식적으로 좀 알듯이 CPU라는 게 있고 메모리라는 게 있고 그래픽 카드가 있고 기타 등등의 뭐 랜 카드 장치 여러 가지 기타 장치들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컴퓨터 이 녀석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보다 빠른 연산을 하는가? 얘는 좀 단순무식합니다. 얘는 컴퓨터라는 거는 가장 근본이 뭘로 이루어졌냐면 뭐 대한민국의 회사가 자랑스럽게도 전 세계 1위를 뭐 한다고 하는 삼성,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 반도체라는 게 뭐냐면 반도체는 도체의 반 이런 뜻이잖아요. 도체라는 건 전기가 통한다. 부도체는 안 통한다. 그럼 반도체는 뭐냐? 반만 전기가 통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전기를 통하게 했다, 말하게 했다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소자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도체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전기를 통했다 말았다. 그거를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 1과 0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1과 0을 영어로 표현하면 디지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럼 얘는 전기 통했다 말았다를 1초당 수십억 번, 뭐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많은 숫자로 해서 그 0과 1이라는 그 단순한 두 가지만 가지고 숫자도 표현을 하고요, 글자도 표현을 하고요, 뭐 논리를 표현하고 여러 가지 배열 같은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0과 1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0과 1의 나열로서 이루어지는 이 코드는 우리가 작성하기가 너무 힘드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합의를 봐서 사람이 내가 일령일령으로 얘랑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얘랑 대화하기 위해서 인간의 쪽에 가까운 언어로 프로그램 랭귀지라는 걸 만들어서 이 랭귀지 왼쪽에 있는 이 프로그램 언어를 어떻게 하면 1과 0으로 번역을 해주면 이 번역된 걸로 컴퓨터는 알아먹는 거. 그러니까 프로그램 랭귀지는 사람 쪽에 가까운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 기계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일령일령. 컴퓨터만 알아먹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컴파일러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번역기인데 이 번역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영어나 프랑스어나 중국어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번역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랭귀지에도 자바라는 언어가 있고요, C 언어라는 언어가 있고요, C++라는 언어가 있고요, 안드로이드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다 각기 번역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다른 것들을 번역할 수 있는 것들 요거를 총칭해서 컴파일러를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해서 구동을 시키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쉬운 근본은 우리가 하는 일은 프로그램 한다는 건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 프랑스어를 배운다 했을 때 문법을 공부한다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회화를 하고 그리고 글을 쓰고 표현을 하기 위한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목적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단순하게. 그리고 컴퓨터에게 만들어서 뭘 할 거냐?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이썬 누가 만들었을까? 그럼 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냐는 것도 이제 뭐 한번 살펴보면 귀도 반 로썸이라는 네덜란드 국적의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1956년생 어르신께서 만드셨는데 어, 미국 같은 데는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휴가가 좀 길다고 합니다. 저도 뭐 들은 이야기지만 뭐 2주, 3주씩 좀 뭐 길게 휴가를 보내고 하는데 그때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휴가에 뭐 할 게 없나 해서 그 전부터 준비를 하셨겠죠. 그래서 그때 만들었고 그 파이썬이라는 이름은 뭐 영국에 있는 뭐 코미디 쇼 자기가 좋아하는 코미디 쇼 이름을 본따서 만들었고 요 파이썬이라는 로고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비단뱀 영어로 하면 파이썬 비단뱀이라는 뜻이고 이 비단뱀 귀엽게 그려놨는데 실제로 뱀을 보면 좀 겁이 나고 징그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야, 파이썬이 나오기 전에 파이썬이 만든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C 언어라는 랭귀지가 있었고요. 자바라는 랭귀지도 있었고요. 뭐 비주얼 베이직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 랭귀지들이 있는데 그거 왜 만들었냐고. 이렇게 언어들이 많은데 복잡하게 기존에 있는 것도 하나 배워서 하기 힘든데 그래 왜 만들었냐를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겠죠. 자, 정리를 해 보면 문법이 쉽고요. 쉬운 거는 다른 거랑 비교해 봐야 알 수 있겠죠. 느껴짐이. 그리고 간결하답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상대적으로 복잡하다는 거. 그리고 생산성이 높답니다. 자,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보는 거지만 파이썬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고, 자, 얘는 어쨌든 쉬워야 되고 간결하다고 하고, 그리고 생산성이 높다는 말은 시간 대비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때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쉽고 간결하니까 그럴 수 있다. 자, 거기에는 받쳐주는 게 있는데, 확장성이란 게 있는데, 그 확장성을 도서관, 라이브러리 이런 표현을 씁니다. IT에서는. 그래서 외부 확장 패키지,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파이썬이 있다면 외부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외부에서 너무 많이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리고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죠.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커뮤니티라는 게 너무 잘 구성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그런 확장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됨으로써 그런 확장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황이 이제 뭐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하면 파이썬이 첫 번째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다른 언어랑 한번 비교해 보면 간결하고 쉽다라고 하는데 진짜 쉬운 건가? 이렇게 보면 첫 번째로 요즘도 많이 쓰고 있는 여러분들 한번 더 들어보셨을 수 있는 자바 언어에 대해서 한번 보면 왼쪽에 코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양으로 봐도 자바 코딩 양이 많으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보면 메인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메인이라는 클래스에 메인이라는 소문자로 된 메인이라는 void main 함수를 만들 거고요. 그 함수 안에는 뭐 매개 변수 args 이런 걸 넣고 거기에 뭐 system.out.println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hello world라는 거를 화면에 출력하는 거. 프로그램이 단순합니다. 헬로 월드를 그냥 화면에 모니터에 찍어주는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런 정도의 코딩 양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C 언어로 했을 때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C 언어는 보니까 샵 include 꺽쇠 열고 stdio.h 이런 건 뭐냐면 stdio.head h라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해서 내용은 지금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설명을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전처리 구문을 이용해서 이 파일을 임포트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메인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매개 변수는 없고요. 그 다음 반환형은 int형으로 하고 여기는 반환형이 문제가 없을 땐 0으로 리턴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헬로 월드라는 걸 프린트 화면에 출력하는 거 모니터에 출력하는 걸 하는 거죠. C 언어가. 자 그러면 파이썬 두구두구두구 간결하고 쉽다. 자 파이썬은 단 한 줄로 끝이 나죠. print 가로 열고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문자를 hello world.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처음에 설치 과정이 좀 복잡할지 몰라도 처음이니까 하고 나서 사용을 할 때 진짜 이렇게 간단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존에 이런 언어는 안 다뤄봤기 때문에 뭐 비교하기는 지금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는 거겠지만 야, 한 줄이면 끝나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다른 언어를 해보시면 야 이거 뭐야 너무 많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간단하다는 거 물리적으로만 봐도 여러분들이 간단하다는 건 느껴지시죠? 자 그리고 뭐 다른 걸 떠나서 자 TOB라는 이제 해외 글로벌 이제 통계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이 통계 사이트는 프로그래밍 순위를 집계하는 사이트입니다. 매월. 그래서 지금 2022년 6월 마지막 통계를 보면은 파이썬이 압도적이라고 말하기는 표현하지만 12.20%로 가장 높은 성적을 자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C 언어, 자바 언어, C++, C# 이런 언어들이 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웹 언어, 그리고 스위프트는 아이폰 언어, 뭐 이런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등이다. 가장 많이 쓴다. 그래서 그럼 왜 많이 쓰는가? 그건 아까 설명을 드렸죠. 쉽다니까요. 그리고 간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확장성이 높아서 우리가 지식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나는 이거밖에 안 했는데 얘가 와 멋지게 그래픽이 돌아가는구나. 멋지게 뭔가 화면이 돌아가고 데이터들이 화려하게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작은 노력을 통해서도 기대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장점에 대해서 이게 이만 이야기했는데 단점은 없는가?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느리다. 주어가 빠졌죠. 뭐가 느리다는 거냐? 뭐가 느리다는 거냐? 어,
코딩하는 게 느리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겁니다. 다른 언어로 만든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그러니까 실행을 한다는 말 런타임, 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뭐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하면 파워포인트가 쫙 돌아가죠. 아니면 뭐 더 단순한 예로 뭐 게임 같은 거를 실행하면 게임이 뭐 버벅거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렉이 걸린다 이런 표현도 쓰고, 동영상을 재생하는데 버벅거린다 이런 이야기를 쓰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실행할 때 쓰는 자원들이 뭐냐면 메모리를 많이 사용을 한다. 파이썬으로 프로그램하는 소프트웨어는. 그리고 CPU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메모리나 CPU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단점이겠죠. 뭐든지 비용을 작게 들이고 잘 똑같이 돌아간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리고 또 보면 또 특징이 멀티코어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힘든다. 좀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멀티코어라는 거는 요즘 컴퓨터 보면은 CPU, GPU 이제 프로세싱의 개념에 보면 얘가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CPU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CPU를 4개를 쓴다. 쿼드코어, 옛날에 듀얼코어, 그 다음에 뭐 헥사코어, 뭐 이렇게 옥타코어 8개, 옥타코어, 헥사코어 16개.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뭐 200개씩 이렇게 코어를 감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거냐니까, 이제 한 번씩 처리하면 한 개 하면 힘드니까 동시에 한꺼번에 이렇게 스레딩을 하겠다, 프로세싱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간단히 보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하나, 요즘 엣지를 쓰시죠. 하나만 열어놓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을 하다 보면 크롬 창 여러 개 막 열어 있죠. 그 여러 개가 이제 동시에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프로그램이. 그런 거를 구현하는 거를 멀티코어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파이썬으로는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게 힘들다. 왜 힘드냐니까, 파이썬 언어를 컨셉 자체가 워낙 쉽게 코딩할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자체가 쉽게 하다 보니까 단순화시키고 뭔가 명료하게 만들다 보니까 복잡한 작업을 구현하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무겁게 돌아가는 거는 뭐 실시간 3천 게임,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뭐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게임들 보면 해보신 분들은, 이제 뭐 게임을 안 하신 분들도, 뭐 이게 컴퓨터 사양이 되게 좋아야 됩니다. 메모리도 좋아야 되고, 비싼 컴퓨터를 사야 되고, 뭐 CPU도 좋은 거 사야 되고, 그래서 뭐 메모리 카드를 그래픽 카드를 사야 되는데, 뭐 그래픽 카드가 무슨 200만 원씩 하고 컴퓨터부터 더 비싸, 이런 게임 하신 분들은 이런 불만도 토로가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을 많이 먹는 게 실시간 3천 게임 같은 건데, 파이썬으로는 사실상 구현하는 게 너무 힘들다. 다시 말하지만 너무 느리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P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느린 안드로이드, 아이폰 같은 모바일 프로그래밍에서도 모바일 프로그램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고성능을 내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힘들다라는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이유는 간단하다, 쉽다, 그리고 조금만 노력해도 좀 화려한 프로그램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언어고, 그래서 대다수의 전공자들은 뭐 차치하더라도 비전공자들이나 뭐 이렇게 프로그램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파이썬을 배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시작 기반이라고 개발 환경 이제 구축을,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환경을 구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할 거는 에디터, 편집기라고 하죠. 뭔가 타이핑을 하려면 뭐 화면에 한글이나 워드나 이런 것처럼 뭔가 소스 코드를 잡아넣는 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편집키를 우리가 일단 설치를 하고, 근데 이 설치 방법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종류로 한 4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놨고요. 그 중에서 취사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또 판단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실습에서 사용할 내용들을 지정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컴파일러. 이제 직역을 하면 번역기라는데, 아까 우리가 프로그램 랭귀지를, 우리가 소스 코드를 파이썬을 배워서 작성을 하면 컴퓨터가 알아먹게끔 지가 바꿔주는 컴파일러라는 거를 설치를 해야겠죠. 있어야 뭐 번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설치를 할 건데, 요 설치 방법도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에디터와 컴파일러. 그럼 설치를 했으니까 이제 사용을 해야겠죠. 다시 말해서 코딩을 해야겠죠. 그럼 코딩을 하고 코딩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딩을 했으면 우리가 만든 코딩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봐야겠죠. 뭐 처음에는 간단한 1 더하기 1 헬로 월드 출력하는 정도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사용하는 것들도 방법이 많아서 가장 메인이 되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에디터와 컴파일러를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설치를 한 후에 우리가 그걸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코딩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3단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니까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썬을 배움에 있어서 쉘이라는 언어가 진짜 나올 겁니다. 쉘이란 거는 영어로 하면 조개 껍데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껍데기.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하드웨어 뭐 CPU, 메모리, 이건 하드웨어니까 소프트웨어가 아니죠. 하드웨어. 그럼 하드웨어가 우리가 컴퓨터를 처음에 하드웨어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컴퓨터에는 우리가 부팅을 하면 뭐가 켜지죠? 운영체제가 켜지죠. 대부분이 윈도우를 쓰실 거고 윈도우 10, 뭐 윈도우 11 이런 걸 쓰실 거고요. 뭐 간혹 가다가 뭐 맥북 같은 걸 쓰시는 분은 맥 OS 이런 게 돌아가실 거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쓰는 전자기기 컴퓨터는 운영체제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도 지금 갖고 계신 안드로이드 폰, 안드로이드 OS, 아이폰 OS, iOS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운영체제가 하는 일을 간단하게 교양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운영체제는 하드웨어들, 그러니까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걔들을 갖다가 핵심적인 걸 사용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커널이란 용어는 이제 운영체제 중에서도 우리가 좀 생소한 윈도우나 맥이 아닌 이제 교육용이라든지 학계에서 많이 쓰는 운영체제 중에 뭐가 있냐면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리눅스라는 게 있습니다. 리눅스도 운영체제 종류인데 그 리눅스에서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모양을 보시면은 우리 지구를 보시면 핵심이 되는 중앙에 있는 거 있죠. 멘탈이라고 하나? 그래서 핵심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운영체제에서 핵심이 되는 것들을 커널이라고 부르고요. 커널. 그러니까 이 커널은 우리가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커널은. 그럼 누가 건드냐? 뭐 윈도우를 만들었다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들이 그 부분을 손을 댈 거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운영체제에 대해서 뭔가 손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린 사용을 할 수는 있죠. 사용을. 그러면 운영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령을 좀 내리고 좀 사용을 좀 하고 싶은데 얘는 엔진이 돼서 진짜 보호적인 프라이빗한 영역이 되면 건들지 못하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운영체제를 통해서 뭔가 조금 좀 곁다리 업무 같은 건 좀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프로그래머들이 운영체제 너무한 거 아니야? MS나 맥이나 뭐 다 막아놨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잖아. 그래서 그렇다면 개발자들도 운영체제를 좀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뭔가 껍데기를 하나 제공해 줄 테니까 그걸 좀 사용해 보실래? 그래서 쉘이란 거죠. 그러니까 엔진에 좀 뭔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좀 다룰 수 있는 것들을 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쉘을 만약에 다루게 되면 우리 코딩을 할 거잖아요. 그죠? 코딩을 해서 운영체제에 좀 뭔가 이렇게 작업을 좀 많이 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커널이란 거는 우리가 이제 손댈 수 있는 건 아니고 쉘을 통해서 좀 손을 댄다. 쉘,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사용자, 요건 뭡니까? 응용 프로그램이 우리가 만들어낼 뭐냐면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우리가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서 만들어낼 산출물, 결과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앱스토어에서 뭐 받아 쓰는 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PC에서는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다 응용 프로그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또 용어를 정리하면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쓰는 설치하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뭐 컴파일러를 설치한다, 에디터를 설치한다, 앞으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배울 건데 이런 것들도 사실 응용 프로그램의 한 종류겠죠. 근데 이 응용 프로그램들 하는 역할이 코딩을 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이구나. 그리고 이 응용 프로그램 안에서 뭔가 코딩을 해서 파이썬으로 뭔가 운영체제와 대화를 좀 하려면 쉘이란 걸 통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쉬운 내용, 좀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그래도 확인차 GUI 그리고 CLI. 내가 풀네임을 좀 안 적어놨는데 GUI라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Graphical User Interface.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면 그냥 한글을 그냥 예를 들어 놓은 건데 여기 보면 GUI는 뭐 버튼 같은 것도 있고 메뉴 같은 것도 있고 뭐 드래그 들어 그러니까 뭐 여기 이렇게 슬라이더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픽한 것들이 있다면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편하게 우리가 현존해서 쓰는 여러분들이 쓰는 거의 99.9%의 프로그램들은 GUI를 많이 쓰시겠죠. 물론 또 산업 현장에서 또 옛날 프로그램을 쓰시면 아닌 것들도 보겠지만 그러면 그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 CLI라고 하는데 이 CLI라는 말은 커맨드, 명령, 라인, 줄, 라인, LIN이 줄, 인터페이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이렇게 도스 창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CMD 창이라고도 표현하고 콘솔 창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dir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탁 치면 이렇게 쭉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그래서 명령줄을 입력하고 엔터 치는 거를 CLI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일은 거의 잘 없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좀 나올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 정도를 숙지를 하시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에디터와 컴파일러. 그러니까 번역하면 편집기와 번역기. 그래서 말로 듣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왼쪽에 이제 에디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에디터라고 하면 가장 단순한 게 메모장 이런 것도 에디터고요. 워드패드 메모장, 뭐 메모장 워드패드 아니면 우리가 한글도 에디터라고 표현하죠. 워드, MS 워드 이런 것들 에디터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타이핑을 해서 글자를 쓰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소스 코드를 우리가 이렇게 뭐 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성을 하면 그 코딩을 타이핑을 할 수 있는 편집기를 에디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소스 코드를 쫙 해서 다 한 다음에 이 글자를 보기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스 코드를 이걸 실행을 하면 뭔가 동작을 하겠죠. 그럼 그 동작하려면 그냥 뭐 한글처럼 돌아가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내가 컴파일러로 표현해놨는데 뭔가 컴파일러라는 거를 설정을 해놔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에서 뭔가 타이핑을 했는데 얘가 파이썬인지 자바인지 아니면 뭐 C 언어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알 수는 있겠죠. 우리가 코드를 보면. 하지만 이거를 돌리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적절한 번역기가 있어야겠죠. 우리로 치면 파이썬 번역기. 그래서 우리가 할 일들은 왼쪽에 이런 에디터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에디터 안에서 우리가 파이썬으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으면 그걸 번역할 수 있는 컴파일러, 알아서 번역해준 컴파일러도 설치를 해야 된다. 두 가지를 설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에디터의 편집기, 에디터 편집기의 종류를 4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터 편집기 4종류. 자, 첫 번째로 이제 파이썬 홈페이지에 가서 지금 여기 보면 www.python.org 가면 파이썬 홈페이지에 가서 파이썬이란 거를 설치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파이썬을 설치했다는데 내가 지금 도대체 뭘 설치한 거야? 아니 그냥 파이썬. 그러니까 파이썬이 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학습을 하시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지. 컴파일러인가? 에디터인가? 내가 뭘 설치한 거지 도대체? 아니 그냥 파이썬.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계속 돌잖아, 그렇죠? 좀 더 구체화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에 가서 설치를 한다는 거는 파이썬 컴파일러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파이썬 컴파일러. 그래서 파이썬 컴파일러를 설치를 하게 되면 야 그럼 난 코딩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코딩 해야 되니까 파이썬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장돼 있는 에디터를 줄 테니까 그걸 써.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아주 단순한 기본적인, 또 우리는 기본보다 옵션하고 확장 달린 걸 많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조금 밋밋해 보이는 기본적인 것도 아이디로 제공을 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거. 이거는 뭐 좀 주관적인 개념이 있지만 뭐 통계 사이트를 보고 하면 JetBrain이라는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통합 개발 환경 ID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
이제 JT로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파이썬을 위해서 에디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 에디터 이름이 파이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파이썬을 쓰는 분들은 가장 많이 쓰는 아마 대부분이 여러분들 시중에서 내가 파이썬을 공부해서 책을 샀다 그러면 아마 파이참으로 다 설명이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아이들 기본이라든지.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가장 많이 쓰는 거고. 자, 그러면 세 번째, 요즘 좀 트렌디하게 핫한 주피터라는 건 회사 이름인데 주피터.org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갔으면 다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 있죠.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그럼 주피터에서 만든 제품명은 주피터 노트북. 노트북 뭐 우리가 쓰는 데스크탑, 랩탑, 노트북 이런 개념처럼 얘들이 노트북이라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또 많이 씁니다. 얘는 특징이 뭐냐면 위에 것들은 너무 밋밋했다면 얘는 좀 설명 같은 것도 좀 기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외부로 코드를 좀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얘를 또 요즘은 진짜 많이 쓰는 추세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요거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현존하는 IDE 통합 툴 중에서 가장 비싼 툴이기도 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 중에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니라 뒤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게 붙어 있으시죠. 요거는 이제 무료용으로 이제 초보자용을 위해서 좀 간결하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툴인데 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고요. 그럼 지금 현재 파이참이 제일 많이 쓰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것도 이제 지금 현 추세에서 기능들이 워낙 많이 보강되고 디자인도 중요하죠.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편리한 기능들을 너무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만 읽으시니까 좀 헷갈리시는데 정리하면 아이들, 파이참, 주피터의 노트북,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씩 우리가 다 네 가지를 설치할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 네 가지 중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할 겁니다. 이유에 대해서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용어를 아이들, 파이참, 주피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네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자, 한 가지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로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제일 빠르시겠죠. 자, 파이썬 컴파일러라는 거를 아직 컴파일 배우지 않았지만 파이썬을 뭔가 설치를 하면 그 안에 뭔가 기본적인 거를 코딩할 수 있는 걸 준대요. 그래서 한 두 가지 화면 정도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아까 아이들 쉘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쉘. 아까 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운영 체제가 가지는 커널 핵심 자원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껍데기 뭐 명령어를 내려서 뭔가 일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말한 CLI 있죠? 도스 모드처럼 뭐 타이핑을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뭔가 작동을 하는 이건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느낌이죠, 명령어를. 그래서 이런 아이들 쉘 방식의 에디터를 제공을 하고요. 야, 그러면 내가 한 줄 치고 엔터 치고 한 줄 치고 엔터 치고 이거 뭐 할 때마다 너무 힘들잖아. 내가 한 5줄을 명령을 시킬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른쪽에 내가 코드를 안 적어놨는데 메모장 같죠? 기본적인 메모장. 여기다가 코드를 쫙 써놓고 이걸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모드로 돼 있는 이걸 스크립트 모드라고 합니다. 스크립트 모드.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좀 밋밋하죠. 뭐 밋밋한지는 좀 화려한 걸 봐야 좀 비교가 되시겠죠. 자, 두 번째로 파이참이라는 건데 파이참이라는 거는 이거는 또 보면은 우리가 볼 때 뭐 파워포인트, 워드 이런 것처럼 메뉴도 위에 파일, 에디트, 뷰 이런 것들도 쭉 그리면서 쫙 보이시고 그죠?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또 탐색기 같은 느낌으로 해서 또 보여주시고 소스 코드 주시고 디자인도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진짜 많이 씁니다. 이렇게. 파이참이 압도적으로 많이 썼고요. 이렇게. 이제 뭐 에디터는 취향에 따라서 쓰시는 건데 일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쓰지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쓰죠. 비주얼 스튜디오 쓸 거고. 자, 세 번째로 주피터라는 회사에 가보면 주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안에서 주피터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피터라는 것도 뭐 생긴 건 비슷하죠. 근데 약간 특징이 주피터는 뭐 설치를 해서 까는 버전도 있고요. 하지만 요거는 또 얼마나 쉽게 하냐면 웹 홈페이지 주소 안에서 우리가 코드를 잡아 넣어서 좀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에디팅 기능도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피터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코드만 넣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 설명들, 그 전문적으로 주석이라고 하는데 주석 같은 개념을 이제 마크다운 쉘이라는 거에 넣어가지고 설명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 보면 영어로 Introduction to Jupyter Lab and Jupyter Notebook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쁘게 문서처럼 돼 있는데 이게 코드와 문서가 같이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제가 좀 넣어놓은 건데 프린트 1 더하기 2 이게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한 겁니다. 이걸 실행하면 뭐 3이라는 게 화면에 출력되겠지만 코드와 마크다운을 한 걸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넣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야, 얘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고 에디터입니다. 에디터. 이거는 파이썬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는 C 언어, 자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웹, JSP, 기타 등등의 많은 프로그램 랭귀지들을 지원을 하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로 파이썬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의 기능을 많이 제공하는데, 편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한번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본 프로그램은 한번 설치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과학, 통계, 그래프, 뭐 그림을 그리는 거 이런 다양한 확장 패키지, 즉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얘가 설치할 때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하고 이런 기능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또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이 있으면 얘가 자동으로 설치하시겠습니까 추천도 해주고 이런 편의 기능을 많이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또 요즘 많이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센세이션하게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에디터에 대한 거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로 컴파일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컴파일러. 그럼 컴파일러도 뭐 파이썬 컴파일러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파이썬 컴파일러는 똑같죠. 핵심적인 내용은. 하지만 우리가 설치를 하고 구축을 할 때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파이썬 공식 배포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아까 말한 python.org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로컬 컴퓨터에 직접 설치를 해요. 그럼 설치를 하면 파이썬 컴파일러가 깔려 있고 기본적인 번들로 아까 메모장 같은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좀 밋밋한 그런 에디트들도 제공해 준다. 여기서는 파이썬을 말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공식 홈페이지 버전, 공식 배포 버전이 있다. 그럼 공식이라는 게 오피셜하니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기본적인 기능들은 제일 좋지만 좀 데코레이션 돼 있는 편의 기능들이 있는 게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또 센세이션하게 설치 필요 없이 온라인 환경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구글 콜앱. 이건 뭐지? 생각해 보니까 아까 내가 에디터하고 지금 컴파일 설명하는데 이 둘 다 안 깔아도 된대요. 야, 요즘은 너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엑셀 파일 같은 거를 우리가 컴퓨터에서 실행을 시켜보려면 MS, 오피스, 엑셀이 깔려 있어야지 그 파일을 열 수가 있죠.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뭐 체험하신 분들이지 모르겠지만 뭐 네이버 같은 그 뭐 클라우드 이런 데 집어넣어놓고 열어보면 엑셀 같은 게 막 열려요. 구글도 막 프로그램 안 깔려 있는데 외부로 바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뭐가 있냐면 구글 콜앱이라는 게 있는데 구글에서 만든, 여기는 파이썬 코드를 집어넣고 홈페이지 접속해가지고 그럼 실행도 바로 되고, 그러니까 뭐 설치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설치 필요한 게 제일 간단한 게 편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편한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죠. 그리고 우리가 코딩한 거를 웹에다 저장해 놓고 이렇게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코딩을 할 때 로컬 컴퓨터에서 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되니까 우리는 뭐 요거는 있다는 거 정도만 아시고요. 그냥 나중에 뭐 학습을 좀 진행한 후에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코드 문법 배워가서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상환경 관리가 쉬운 아나콘다 미니콘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좀 그려놨죠. 콘다라는 게 있는데 크게 아나콘다라는 게 있고요. 아나콘다는 이게 이무기 뱀 뭐 이런 건데 하여튼 버전 이름이고, 아나콘다가 큰 버전이고 이건 한 3기가 정도 무겁습니다. 이걸 설치하면 이 아나콘다 안에 파이썬 컴파일러가 포함되어 있고, 아까 공식 버전 설치하면 되지 왜 또 아나콘다 이런 걸 설치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요 내용이 좀 어렵지만 가상환경 관리가 쉬운.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이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뭐 게임과 같은 그런 그래픽 효과를 낸다든지 이런 걸 할 때 뭐 통계, 빅데이터, AI 이런 라이브러리를 쓸 때 이제 우리가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니까
근데 설치를 중간중간에 좀 필요하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할 때 이 아나콘다 이런 걸 깔아놓으면 이제 뭐 편하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가상환경이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운영체제가 리눅스든 뭐 운영체제가 맥이든 아니면 운영체제가 뭐 윈도우든 이런 것도 내 할 바 아니고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그냥 파이썬에서 돌아가면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 부분을 네가 다 처리해줘. 그런 거를 아나콘다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나콘다와 미니콘다 이건 어떻게 구분하냐? 아나콘다의 경량화 버전이 미니콘다인데 아나콘다는 3기가 이상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노트북 쓰시고 이러시면 좀 설치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도 있고 무겁게 돌아가니까 이제 우리가 쓰는 기능에서는 미니콘다만 하더라도 충분히 기초 교육에서 그리고 인공지능을 포함한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니콘다를 설치해서 우리가 실습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센세이션한 방법이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미니콘다를 사용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컴파일러는 미니콘다를 설치할 겁니다. 나중에 실습 시간에 또 해볼 건데, 그리고 두 번째로 에디터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에디팅 작업을 할 거고, 에디팅을 할 때 그러면 그냥 한글 파일, 워드 파일 이런 것처럼 그냥 타이핑만 할 거냐? 여기에 주피터 노트북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지원합니다. 주피터 노트북 스타일로 해서 디자인이 먹힌 마크다운 셀도 쓰고 코드 쓰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가장 조합을 이제 트렌디하게 좀 보기 좋게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파이썬을 사용하는 방법. 이제 설치가 끝났다면 파이썬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다뤄볼 건데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내용들하고 좀 겹치는 내용이 생길 수도 있는 잘 구분하시고요. 자, 파이썬 인터랙티브 쉘을 사용해서 코딩을 하는 거. 두 번째, 스크립트 모드로 코딩을 해서 실행을 하는 거. 세 번째로 주피터 노트북 스타일로 코딩을 해서 실행을 하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이거는 이야기로 정리하는 것보다 뒤에 그림을 보시면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 자, 예를 들어서 파이썬 인터랙티브 쉘, 파이썬을 설치하게 되면 아까 이들 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코딩을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런 쉘을 통해서 커맨드 모드에서 두 번째도 이런 거 있죠. 뭐 프린트 100 더하기 200 이러면 300이 나오고 프린트 100 곱하기 200 하면 2만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파이썬 인터랙티브 쉘을 사용해서 코딩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한 줄씩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너무 불편하지 않나?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아시고요. 두 번째 스크립트 모드. 코드를 내가 안 적어놨는데 아까 메모장 아까 넣은 거 있죠. 여기다 코드를 쭉 작성한 다음에 좀 밋밋하지만 이 코드를 그냥 실행하면 코드가 돌아가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주피터 노트북. 아까 주피터 노트북이란 걸 했죠. 주피터 노트북.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이 오른쪽에 있는 이 창과 같이 뭐 코드도 쓰고 설명문도 쓰고 하면서 하나의 문서처럼 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식의 방법을 취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합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미니콘다 컴파일러를 연결해서 자동으로 연결해 줄 겁니다. 우리가 설치를 하면 코딩 스타일은 주피터 노트북 스타일로.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계속 직역해 보실 건데 어떤 파일 만든 겁니까? IPYMB라는 이 확장자 보이십니까? 이 헬프 밑에 글자 IPYMB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작성을 하고요. 이게 소스 파일이 될 거고요. 이 소스 파일을 실행을 하면 어떤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걸 동작을 해봐야 아까 뭐 100 더하기 200은 뭐 300 간단한 그런 300이 출력되는 프로그램 이런 거를 시작을 하겠지만 처음에는 아직 뭐 우리가 초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될 거고, 그리고 뭐 파이썬의 원래 확장자는 별표.py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est.py py라는 확장자를 가지는 게 기본적인 그러니까 HWP, DOC, PPTX와 같은 기본 확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헷갈리지 마시고 IPYMB라는 주피터 노트북 확장자를 사용해서 문서를 작성해서 소스 코드를 작성할 거고요. 뭐 나중에는 또 뭐 점파 이런 것도 보게 되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우리가 파이썬 사용 방법 세 가지까지 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